71살에 맞이한 첫날 밤 다리가 저릴 줄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어서도 심장이 뛴다는 걸. 아니, 그 설렘이 허벅지로까지 번진다는 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박영자입니다. 이제 와서 부끄럽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듣다가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한번 해주시면 그게 첫날 밤보다 훨씬 쉽답니다. 저는 평생 한 남자와 4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행복했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맞선으로 만난 남편은 제 이름 한번 다정히 부르지 않았습니다. 영자야보다는 왜 이렇게 느려? 밥값도 못해라는 말이 더 익숙했죠. 그 말들은 제 마음 깊숙이 흉터처럼 남았습니다. 결국 제 심장은 서서히 다쳐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저는 슬픔보다 이상한 해방감을 먼저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늦잠을 자도 눈치 볼 사람이 없다는 게, TV 볼륨을 마음껏 올려도 되는 게,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도 되는 게, 그렇게 혼자 3년을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지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미 내 안에서 오래전에 죽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외로움은 참 교묘하더군요. 어느 날 문득 집안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복지관 봉사활동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장 봉사, 반찬 나눔, 어르신 목욕 도우미.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니 집에 돌아와도 덜 쓸쓸했어요. 그날도 봉사를 마치고 시장에 들렀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걷는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감자 떨어졌어요. 뒤돌아보니 낯선 어르신이 굴러간 감자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비닐이 찢어진 걸 알았죠.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자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무거운 건 혼자 들지 말라고. 순간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따뜻한 말 한마디였으니까요. 그분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저는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꿀 줄은요. 일주일쯤 지나 다시 시장에서 그분을 마주쳤습니다. 멀리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반가웠어요. 지난번에 감사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웃으며 아, 괜찮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분 이름은 이한수, 74살. 복지관에서 정기점검 봉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복지관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 서로 밥을 나누고 김장철에는 제가 김치를 담그고 그분은 전등을 갈았습니다. 요즘 날씨 쌀쌀하죠. 따뜻하게 다니세요. 한수 씨도요. 감기 조심하세요. 짧은 안부 속에서 제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직접 담근 유자차를 작은 병에 담아 건넸습니다. 감기 유행이라던데 드세요. 그분은 놀란 표정으로 받아들며 참 오랜만에 받아보는 선물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건넸다는 설렘을. 그땐 정말 몰랐어요. 이 따뜻함이 곧 제 인생의 봄을 불러올 거라는 걸요. 그날도 복지관에서 김장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슈퍼 아주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자 씨, 그 이한수 어르신이랑 친하게 지내죠? 네, 왜요? 아주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심해요.
예전에 그분 술 먹고 불내서 가족 잃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 사람은 나이 들어도 버릇 못 고쳐요. 순간 귀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라는 생각과 함께 그분의 손등에 있던 깊은 화상 자국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긴 소매로 가리고 다니던 그 상처, 혹시 그때 생긴 건 아닐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다정하지만 혹시 속은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은 마음과 혹시 모를 두려움이 번갈아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이한수 씨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복지관 봉사 시간을 바꾸고 시장 가는 길도 돌아다녔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현관 앞에 놓인 유자차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며칠 후 그분이 제 집 앞까지 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나무로 깎은 작은 수저를 두고 갔습니다. 그건 예전에 제가 무심코 나무 수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걸 기억한 거겠죠. 그 정성 어린 마음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어두운 면이 있는 건 아닐까? 한 달쯤 지나 복지관 비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5년 전 지역 신문 기사 한 장이 오려 붙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화재 속 이웃집 아이 구한 어르신. 흐릿한 사진 속 인물이 분명 이한수 씨였습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이한수 씨가 5살 아이를 구해내 큰 화상을 입었다. 이 씨는 20년 전 본인의 가족을 화재로 잃은 아픔이 있어 더욱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고 전했다. 옆에는 복지관 관장님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화재로 잃은 후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고 20년간 소방안전 봉사활동에 헌신함. 손등의 화상은 그날의 상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슈퍼 아주머니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고 그 고통 속에서도 다른 생명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해한 제 자신이 부끄럽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냉정하게 그를 밀어냈던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가야겠다고. 복지관 명부에서 주소를 찾아 작은 선물을 들고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 한수 씨?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다면서 보훈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길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6인실 병실 한 구석에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놀란 눈빛이 스쳤습니다. 조심스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수 씨 미안해요.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잠시 천장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내 인생은 늘 오해와 함께였으니까. 그 담담한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슈퍼 아주머니에게 들은 얘기와 사진 속 기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었군요.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었을 때 전기기술자로 일하다 다리를 다쳐 퇴직 후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과 살았지만 어느 겨울밤 이웃집에서 난 불이 번져 자신의 집도 탔다고 했습니다. 출장을 간 아내와 아들은 무사했지만 3일 뒤 그들이 탄 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말 못할 아픔을 품고 살아왔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한수 씨의 병명은 심한 기관지염이었습니다. 젊을 때 화재 연기를 많이 마신 탓에 폐가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아침이면 부지런히 장을 보고 도라지차를 끓이고 배를 삶고 달걀찜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도시락 가방에 정성껏 담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며 사양하던 그분도 며칠이 지나자 제 발걸음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병실 커튼을 사이에 두고 우리만의 작은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받은 상처,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진심,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갈증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은 아내와의 첫 만남,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그들을 잃은 날의 절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들으며 어느새 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자 치유였습니다. 2주 후 그분은 퇴원하셨습니다. 제가 부축해 병원 문을 나서자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 그분이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바닥, 화상 자국이 선명한 손등. 그 손을 보며 그분이 물었습니다. 내 손, 이렇게 흉해도 괜찮아요? 저는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생명을 구한 손이에요. 저한테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손이에요. 그 말에 그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내 손을 이렇게 잡아준 건 20년 만이에요. 그 후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가끔은 동네 노인정 모임에도 같이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데이트에 초대했습니다. 동네에 새로 생긴 작은 양식당이었죠. 그날 저는 평소보다 훨씬 공을 들여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그분은 깔끔한 셔츠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의 서툰 미소에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은 소박했지만 마치 젊은 연인처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음식의 맛보다 서로의 눈빛이 더 큰 행복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왔고 서로의 집 앞까지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그분이 동네 뒷산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숲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적었던 그분이 잠시 벤치에 앉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영자 씨, 저는 평생 혼자 살 거라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다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상자 안에는 소박한 반지가 있었습니다. 제 손에 꼭 맞는 크기였습니다. 말없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날의 우리는 청춘이었습니다. 그 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이웃들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연분홍 원피스를, 그분은 단정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는 순간 흘러간 세월이 아깝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날 우리는 그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거실,
복지관과 가까운 위치, 무엇보다 그 사람과 함께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짐을 옮기며 그분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꼭 말해요. 제가 고칠게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배려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담가준 유자차였습니다. 작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에겐 또 다른 설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나이에도, 아니 그 나이기에 더 조심스럽고 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불 끌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불을 켜둬요. 서로를 보고 싶어요. 스탠드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감싸고 하얀 침구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남아있지만 그 손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영자 씨, 이렇게 늦은 나이에 사랑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과 몸, 주름진 피부와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젊은 날보다 더 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동안 그동안 견뎌온 외로움과 상처가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은 격정적인 불꽃보다는 고요한 호수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어떤 젊은 시절보다 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살결에 닿는 온기, 서로의 숨소리, 눈을 마주한 채 나누는 속삭임. 모든 것이 낯설고도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처음으로 같은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다리가 묵직하고 허벅지가 뻐근했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라 그런가 봐요. 다리가 좀 저리네요. 그는 놀란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그의 손길이 다리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마사지라고 하기엔 서툰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배려와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었구나.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의 하루를 함께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구나.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고 동네 산책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 이제는 매일 아침 제 하루를 밝히는 햇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도 웃었고 사소한 의견 차이로 티격태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나기 전에는 꼭 손을 잡고 화해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며 서로에게 맞춰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 이한수 씨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준비한 곳에 가요. 그는 제 손을 잡고 동네 뒤편 작은 동산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곳엔 작은 벚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연한 분홍꽃이 몇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우리 1주년 기념이에요. 이 나무가 자라는 동안 우리도 함께 늙어가자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미래를 이야기하며 나무를 심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희망찬 일인지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나무로 깎은 반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기쁨. 우리는 벚나무 아래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영자 씨,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았든 상관없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내겐 가장 소중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 덕분에 인생이 다시 봄이 됐어요. 그 후 우리의 일상은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공원을 걸었고, 점심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했고, 저녁에는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아요. 이제는 부러움과 축복의 시선만이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한 적 있어요? 이렇게 늦게 시작한 우리 결혼.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행복을 알게 해준 게 감사해요. 그 말에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 속에 모든 대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그의 기관지염이 도질 때면 밤새 간호하며 걱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같이 늙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같이 늙어간다는 건 서로를 지켜보며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같은 걸음을 걷는 것이었으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의 걸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을 때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감자를 주워주던 그 순간, 그때의 한마디가 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이제 나는 압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그리고 늦게 피어난 사랑일수록 더 깊고 더 단단하다는 것을.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사랑을 포기한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날들은 서로의 첫날 밤처럼 설레고 소중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 설렘이 사라지지 않도록 매일 아침, 매일 밤 감사함을 전하며 살아갈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것이 저와 한수 씨에게 또 하나의 추억이 될 테니까요.